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치영입니다. 자, 보험계약법 1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보험을 다들 가입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직접 가입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가입을 해준 경우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험이란 것, 자, 첫 번째로, 자,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있는데, A씨가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해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씨는 보험회사에 무엇을 내고 있죠? 우리? 보험료를 주죠. 보험료를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보험료를 P라고 적을게요. P라고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보험료를 주는 대가로 A는 그럼 무엇을 받아요? 보험금을 받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앞으로는 I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슈어런스의 약자. 자,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험료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보험료의 대가로 위험을 담보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자, 담보라는 것이 뭐냐면, 담보라는 것은 맡기고, 맡겨서, 맡아서 보증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증한다. 그래서 위험을 맡고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보험회사가 위험을 맡아서 보증을 한다. 무엇을 보증하느냐?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증을 한다.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보험에 드느냐? 보상을 해주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왜 메리트가 있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에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받는 보험금은 고액이에요. 고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소액을 내고 사고가 났을 때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 A가 내는 보험료는 이만큼인데 보험회사는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돈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모으면 되겠죠. 여러 명 모으는 겁니다. A 같은 사람을.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 거죠. 즉, A 같은 가입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와서 단체를 형성하는 거죠. 단체를 형성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기금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보험회사죠. 즉, 보험 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경영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는 뭐예요? 보험료는 수입입니다. 수입. 그리고 이 지출되는 보험금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지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줘야 됩니다.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보험금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갖고 있으면 이것을 투자하거나 뭐 운용을 해서 수익을 누리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수입과 지출이 맞으려면 이게 이제 보험금이고 보험료인데 보험금이 얼만큼 나갈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만큼 나간다
조사하고 통계를 가져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 얼만큼 얘네들한테 거두면 되겠다 산정을 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입과 지출이 유지되려면, 보험 경영이 잘 되려면, 보험 제도가 유지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 집단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회사원 집단입니다. 회사원이에요, 다들. 그래서 지금 A를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자, 이 10명 중에 총 5명한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이 그렇게 해서 5건입니다. 사고 발생이 5건이에요. 그리고 한 건당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총 지급 보험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총 지급된 보험금은 한 건당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 5건이 발생했으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즉 500만 원은 이 지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지출이 500만 원이에요. 수입이랑 맞춰줘야겠죠. 자, 이 10명에게 500만 원을 거두면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을 10명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50만 원이 바로 뭐예요? 이 보험료가 되겠죠. 이 보험료가 되겠죠. 1인당 개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보험료가 되겠죠. 자, 이거 다른 식으로 보면, 다른 식으로 한번 보면, 자, 사고 발생이 5건이에요. 근데 5건인데 10명 중에 5건입니다. 즉 사고가 날 확률, 사고 발생 확률이 몇 프로라는 얘기일까요? 10명 중에 5건이니까 50%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한 건당 100만 원씩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곱해주면 얼마예요? 50만 원이 나오죠? 똑같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했냐? 자, 이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자, 이 집단의 특징이 지금 보면 이 집단의 특징이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쵸? 회사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확률이 얼마였어요? 50%였죠. 그 다음에 한 건당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인당 보험료 얼마였어요? 50만 원에 책정을 했죠. 자,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예요. 이런 보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보험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단체에 택시기사 한 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택시기사 한 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사고 확률이 70%예요. 그리고 한 건당
지급 보험금이 이분은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보통 1,000만 원씩 발생합니다. 자, 이런 분이 이 단체에 들어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수입과 지출 맞아요? 안 맞겠죠. 이 단체에서 이 결과적으로는 수입이랑 지출이 안 맞는다. 그쵸? 그럼 이 말은 즉슨 뭐가 되겠어요? 보험의 어떤 단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원래 가지고 있는 이 50%의 확률과 보통 평균 1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이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그렇죠? 이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택시기사처럼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가입을 해버리면 보험이 유지가 안 되죠. 보험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첫 번째로 자, 다수의 동일한 위험을 결합을 시켜야 돼요. 동일한 위험. 보험회사에 취급하는 각각의 위험들은 다수에다가 동일한 위험을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이라는 것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보험에서의 위험 2번, 3번, 4번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보험이냐면 암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자, 암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겠어요? 암이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암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암의 진단이다. 그렇죠? 자, 이 암보험을 6월 1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A씨는 암 진단을 5월 1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숨기고 한 겁니다. 즉, 보험사고가 암 진단이 보험사고였죠. 여기서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앞으로 이제 기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경우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가입을 시켜주는 것.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A씨가 보험을 또 드는데 이번에는 타이어 소모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의 타이어가 소모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이어 소모 보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뭐예요? 타이어가 소모되는 것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타이어 소모는 자동차를 운행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즉,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예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건을 아니면 앞으로 가입을 시켜주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가고 무조건 지출이 돼요. 그런 건들 여러분들 가입시켜 주겠어요? 아니죠. 자, 이런 것들 왜 가입을 안 시켜주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위험들의
우연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우연성입니다. 우연한 위험. 우연한 위험이어야 된다. 우연한 위험이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 자, 역시 A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보험이냐면 전쟁 위험에 관한 보험이에요. 전쟁. 그럼 A 정부라고 해볼까요? 어찌됐든 전쟁에 대한 위험을 담보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회사가 전쟁? 고민을 하더니 오케이,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일단 A로부터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 될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보험료를. 자, 우리 보험료 하려면 사고 확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건당의 평균 지급 보험금 알아야 되고, 자, 전쟁 사고 확률. 전쟁 사고 확률? 한 건 발생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만큼 손해 나지? 굉장히 불명확하죠. 그리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 위험이어야 된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고 확률과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을 우리가 산출했다고 칩시다. 할 수도 없지만 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사고 확률이 1%예요. 전쟁이 날 확률이 1%입니다. 1%? 낫네? 괜찮네? 할 수 있지만 한 건이 발생하면 손해가 500조래요. 500조. 어떤 민간 보험 회사가, 어떤 민간 기업이 500조의 담보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즉 뭐냐면 보험을 유지를 하려면 보험에서의 위험,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 라는 거, 이 네 가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보험에서의 어떤 위험이 되겠습니다. 위험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연계가 돼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잘 해두시면 굉장히 쉽게 다음 강의들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 보험에서의 어떤 위험, 취급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였어요? 다수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나왔었고, 그다음에 우연해야 된다는 거 나왔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도껏 해라.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는 거 나왔어요. 크기여야 된다는 거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처음 주제가 뭐였어요? 처음 주제가 보험이란 무엇인가 였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 보험이란 뭔데? 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죠. 보험이란 뭔데? 자, 우리 처음 그렸던 그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A, 보험회사. 어떻게 이만큼 만들 수 있니? 단체하면 된다니까. 단체에서 기금하면 돼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쵸? 단체. 자, 그래서 보험이란 무엇인가 한번 갖고 와 보면, 보험이란 무엇이냐? 다수의
동일 이거부터 갖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말을 이제 만드는 거죠.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가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가 어떻게 해요? 다수가 단체를 형성하는 거죠. 단체 뭐 기금 단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거죠. 보험료를 뭐 납입하고 하고 어떨 때 무조건 보험금 주나요? 아니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에서 취급하는 이 위험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번 수업의 전부가 되겠어요. 자, 지금 딱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험에서 보험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처음부터 한번 돌이켜보세요. A가 내가 위험을 대비하고 싶은데 위험 대비를 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이 왜 좋아? 왜 보험에 가입해야 돼? 보험이라는 게 적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단체를 형성하니까. 그러면 그것들 어떻게 유지가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과 지출 잘 맞춰서 보험료 산정하면 돼. 그런 거 어떻게 되는데? 단체가 있으니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단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죠. 보험은 단체에 의해서 굴러가요. 유지가 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그것을 바로 보험의 단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뭐 유지를 잘하는 것, 보험 경영을 잘하는 것, 그것은 단체성을 유지를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보험 경영의 원리, 즉 단체성을 잘 유지시키기 위한 원리와 원칙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내용, 이 정의와 저 특징, 그리고 보험은 단체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보험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험이란 하고 보험에서의 위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험이란 무엇이냐? 자, A가 보험료를 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는다. 위험담보라는 표현들 쓸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소액과 고액, 소액을 내고 고액을 받는 시스템이다. 어떻게? 단체를 형성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자, 보험에서의 위험, 다수의 동일한 동질의 위험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가 단체를 형성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손해 발생 시, 뭐 보험사고 발생 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뭐다? 특징들 아까 했었죠. 이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보험에서 그러면 쭉 돌이켜 보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였다? 바로 이 단체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경영을 잘하기 위한 어떤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것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오셔서 교재 체크를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보험제도에 1. 위험이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위험에 의해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밑줄 사고나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이. 그렇죠? 위험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괄호 2번에 위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다수의 동질적 위험, 2번 우연한 사고의 발생, 3번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4번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손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어요. 다 했었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보험의 개요 부분에서 보험의 의의를 볼게요. 자, 보험이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종의 우연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줄까지 다 표시를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키워드들 말씀드리면 자, 동종의 우연한,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옆에 위험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다수,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결합, 그리고 그 옆에 보험단체를 구성, 그 옆에 보험료, 그 밑에 줄에 사고, 이제 보험사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옆쪽에 보험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다? 동종의 우연한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결합해서 보험단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보험료를 각출하고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준다. 이것이 보험제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보험의 목적은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자, 괄호 3번 보험의 운영은 이게 다음 시간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한 다음에 연결지어서 바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